선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윤코치 TV입니다. 네, 오늘은요 책을 쓰는데 중요한 것이 바로 목차입니다. 그래서 목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목차인데, 사실 목차를 잡으려면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 목차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차를 잡을 때 좀 한국적인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거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식경영법이라고 해서 정민, 한양대 고전문학을 전공하신 정민 선생님이 쓰신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을 너무나 사랑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요, 다산 선생님이 사실은 책을 여러 권 내셨잖아요. 뭐 어떤 분은 뭐 600권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500권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많은 책을 내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라는 게 그 비밀이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산 선생의 지식경영법이라는 책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나왔던 다산과 관련된 뭐 글쓰기나 뭐 이런 책들을 보면요, 좀 이 책이 기본 이 책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사실은요. 그 정도로 이 책이 어떻게 보면 기본이 돼 있어서 이 책 중에서 저는 좀 깊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이 목차와 관련된 게 나와 있어서요, 그걸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게 어디냐면요, 2장에 보면 여기 나옵니다. 목차를 세우고 체제를 선정하라. 그래서 이거를 선정문목법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81페이지인데요. 81페이지를 읽어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번 어떤 사람이 내게 옛사람의 경언을 적어달라고 하더구나. 그래서 이것을 문목으로 삼았다. 이게 문목이라는 게 바로 목차를 만드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나그네 생활이라 서적이 없어 4개에서 5개 종의 책을 가져다가 그 가운데 명언과 지론을 가려서 차례대로 엮어서 책을 만들어서 그에게 주었다. 이게 바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책을 쓰셨다는 다산 선생님의 그 이야기가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얼개를 구성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제 보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밑줄을 치시는 게 좋아요. 밑줄. 이렇게 밑줄을 치시면 사실 목차를 먼저 선정하라. 이렇게. 그리고 논문을 쓰면 저술을 하든 아니면 어떤 과제를 정리하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목차와 개요를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목차를 세우려면 먼저 머릿속에 전체의 얼개를 짜야 한다라는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다산 선생님의 이야기고, 사실은 목차를 잘 만든다는 것은 얼개를 짜는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얼개를 잘 짜는 방법인데 그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는 사실은 잘 나와 있진 않아요. 이 책에서는 주로 목차가 중요하다, 그리고 얼개를 짜라, 이런 얘기를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하실 때 좋은 책이 또 하나 제가 알려드리면요, 이 책을 좀 보시면 좋습니다. 이 책이 뭐냐면 논리의 기술이라는 책인데, 이 빨간 책이에요. 빨간 책. 이 빨간 책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 이 책은 이제 마바라 민토라는 사람이 논리의 기술이라는 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책이 맥켄지에서는 보고서를 쓰거나 그리고 어떤 제안서를 쓰거나 할 때 기본적인 로지컬하게 쓸 때 이 부분을 해요. 로지컬 싱킹을 사실 많은 책들이 나와 있지만 그런 책들보다 여러분들이요, 이 논리의 기술이라고 번역된 책이니까 이 책을 꼭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이건 두껍긴 하지만 하나 소장하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목차를 잡거나 뭘 할 때 상당히 잘 나와 있어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개념이 바로 미시라는 개념 또는 MEC라는 기법인데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뭐냐면 그거는 중복된 것을 제거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복된 것을 제거하고요, 그리고 누락된 것을 좀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목차를 잡는데 아주 중요한 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리의 기술이라는 이 책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피라미드라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 구조를 만들어 가는 원칙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 중복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제거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로직 트리 만드는 방법부터 자세하게, 이 로직 트리라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목차를 만드는데 중요한 거죠. 그래서 275페이지를 보면요, 275페이지를 여러분이 이 책을 사서 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275페이지를 봅니다. 자, 275페이지를 보면 뭐가 좋으냐면 이런 식으로 목차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 보세요. 보이시죠?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목차를 만들수록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걸 다른 사람에게 설득시킬 때 훨씬 더 좋은 거죠. 물론 마인드맵도 좋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편하신 걸 쓰면 좋은데, 사실 마인드맵이나 이런 것들은 또 방사형이나 무슨 확산적 사고를 할 때 마인드맵이 좋아요. 그리고 수렴적 사고를 할 때는요, 로직 트리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로직 트리를 쓸 때 이 어떤 논리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책들도 있지만 그 중에 저는 이 책이 좋았어요. 이건 뭐 여러분들 사람들마다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 이거는 이제 서양적인 관점 부분이고요. 서양적인 공부만 하신 분들은 한자를 공부 안 하고 그리고 이 서양적인 책만 봐요. 그러다 보니까 동양적인 사고에 대한 부분이 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동양적인 사고를 보는 사람들은 한자를 잘 알고 그리고 영어를 안 하고 서양적인 부분을 잘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공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2배 공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통합적인 사고를 할 때 서양적 사고와 동양적 사고를 같이 보시면 좋아요. 이거는 이제 생각의 지도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양적 사고법은 주로 중요한 게 관계적인 것을 중요시하고요. 서양적 사고법에서 중요시 보는 것이 바로 뭘 중요시 보냐면 합리적이고 팩트 중심의 사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함께 봤을 때 우리가 뭔가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좋은 부분에서 이 부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목차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스킬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만 제대로 알아도 목차를 잡는데 상당히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특히 이야기하는 것이 확산적 사고만 하시면 안 되고 그걸 수렴적 사고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그것이 나중에 목차를 쓸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 그걸 손으로 적어도 돼요. 이렇게 뭐 손으로 여러분들이 마인드맵을 하거나 마인드맵을 해서 확산을 한 다음에 로직 트리, 아까 보셨던 것처럼 로직 트리를 만들어서 그 로직 트리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수렴해가지고 이렇게 논리적인 사고를 해가지고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하면요, 실제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니까요, 스마트폰을 한번 이용해보고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스마트폰을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스마트폰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서 스마트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이 보이시죠? 그쵸? 스마트폰에서 조금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게 다이널리스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이널리스트라고 한번 영어로 치셔도 되고 한국어로 다이널리스트라고 한번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이걸 한번 클릭을 누릅니다. 자, 이렇게 눌렀죠? 자, 이렇게 누르면 뭐가 좋으냐면 제가 일부러 하나 만들어 봤어요. 여기다가 책 쓰기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실제 제가 책 쓰기라는 책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목차를 잡을 때 어떻게 분류하는 것이 좋을까? 그래서 서문에는 나는 이렇게 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어떻게 보면 글쓰기를 시작, 꼭지, 주제, 컨셉, 목차.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제목을 잡는 방법을 이야기 드렸었고, 오늘은 이제 목차를 잡는 방법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만 나중에 목차를 잡지 않고요, 그리고 자료를 너무 많이 찾거나 하면 실제 여러분이 써야 될 분량보다 너무 많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시간이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목차를 잡은 다음에 자료 수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잡을 때도 워크플로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워크플로이라는 프로그램을 또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설명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워크플로이라는 부분은 설명을 안 하고요. 특히 다이널리스트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워크플로이보다 조금 진화된 것을 다이널리스트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이널리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목차를 잡을 때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좋으냐면 이런 거예요. 마치 뭐냐면 내가 문장 쓰는 거를 앞쪽으로 보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를 해가지고요. 이쪽 앞쪽으로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목차 쓰는 거를 앞쪽으로 보내겠다. 그럼 앞쪽으로 이렇게 누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목차로. 신기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실수록 훨씬 더 이 목차를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을 정리할 수 있죠.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손으로 적다 보면 이게 지저분해지더라고요. 근데 다이널리스트를 활용하면 목차를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을 구조화하고 쓰니까 훨씬 더 책을 쓰거나 그리고 문서를 쓰거나 그럴 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다이널리스트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든 논리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구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노하우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풀겠습니다. 감사합니다.